안녕하세요. 스윗 북박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빈에서는 인생이 아름다워진다라는 책과 함께 오스트리아 빈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빈을 떠올리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세요? 비엔나 커피 떠올리는 분들 많으시죠? 유럽에서 카페가 가장 먼저 생긴 곳은 베네치아, 다음이 런던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빈이라고 합니다. 빈의 카페가 탄생한 시기는 1658년인데 이게 파리보다도 빠른 시기라고 하네요. 커피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서 빈으로 전해졌는데 뜨거운 커피를 손잡이 달린 유리잔에 마시는 것처럼 다양한 방법들도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비엔나 커피는 멜랑주라는 거품을 낸 우유를 넣은 커피로 빈에서 생겨났다고 해요. 빈에서는 이렇게 독자적인 카페 문화가 꽃을 피웠습니다. 빈의 카페에서는 한 잔의 커피를 앞에 두고 몇 시간이나 앉아서 신문이나 또 잡지를 읽으면서 느긋하게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또 카페에서 소설을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학 토론을 나누는 문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카페 문화는 부다페스트와 또 프라하에도 전해졌다고 하네요. 책으로 돌아가 볼게요. 빈이라고 하면 대부분 음악의 도시라는 말을 떠올린다.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돼버렸다. 사람들에게 빈은 음악의 도시다. 빈에 간다고 하면 돌아오는 반응은 대부분 음악 많이 들으시겠군요. 이다. 또 빈에 다녀왔다고 하면 음악 많이 들으셨나요? 라고 한다. 그들이 생각하는 음악의 도시는 말 그대로 음악의 도시라는 다섯 음절만 같을 뿐 그 의미가 거의 다 다르다. 물론 클래식 음악이라는 공통점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대화를 한번 나눠보면 그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음악들은 천차만별이라는 걸 알게 된다. 먼저 비나면 당연히 요한 슈트라우스류의 왈츠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다. 아, 왈츠. 좋다. 물론 그 중에서는 왈츠를 듣는 것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아 빈에 가면 꼭 거기서 진짜 왈츠를 추고 와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종종 빈에서 왈츠도 좀 추셨나요? 라고 묻는다. 아무튼 왈츠를 듣든지 추든지 그들에게 빈이라는 곳은 왈츠의 도시일 것이다. 하지만 클래식 음악을 조금이라도 좋아하거나 그것에 심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만 왈츠만을 들으러 빈에 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떠올리는 빈은 수많은 위대한 음악가들이 살고 고뇌하고 창작하고 죽어갔던 도시일 것이다. 그 중에서 그들의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이름은 보통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루드비 판 베토벤, 프란츠 슈베르트, 그리고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이다. 이 네 사람은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고전 음악의 기초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은 모두 빈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빈은 분명 위대한 음악의 도시이자 음악의 수도다. 세계 각지로부터 빈을 방문하는 많은 클래식 애호가들은 빈의 음악가들이 살았던 작은 집들을 찾아다니고 그들이 걸었던 길을 걸어보고 그들의 묘역에 성묘하곤 한다. 그들의 자취를 더듬고 그들의 장소에서 그들의 음악을 듣기 위해 빈에 오는 것이다. 이렇듯 빈은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음악의 도시지만 또 다른 예술의 도시이기도 하다. 만일 빈을 음악의 도시라고 부른다면 다른 장르의 예술가들은 섭섭하지 않을 수가 없다. 빈은 미술의 도시이자 건축의 도시이기도 하다. 나아가 철학과 심리학, 정신의학의 도시이기도 하다. 또한 빈은 공예와 디자인의 도시라 불러도 되며 문학과 연극과 오페라의 도시라고 해도 좋다. 이 많은 모습을 동시에 보아야 비로소 빈을 볼 수 있다. 이 다양한 예술들을 한꺼번에 알고 특히 그들 상호 간의 관계를 아는 것이 진정 빈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빈을 알면 예술이 보인다. 그리고 예술을 보아야 빈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음악뿐만 아니라 미술,
공예, 건축, 문학, 연극, 오페라, 철학, 심리학 등 지금 우리가 누리는 대부분의 것들은 빈이라는 한 도시에 큰 신세를 지고 있다. 그러니 빈을 단지 음악의 도시라고 부르기보다는 예술의 도시라고 부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빈에서 이 많은 것들을 다 보려면 정신없을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 많은 예술 장르들은 떨어져 있지 않고 함께 있다. 그것이 빈이다. 미술이 음악이 되고, 음악이 미술이 되며, 건축이 미술이고, 또 문학이 연극이고, 오페라가 디자인이다. 빈에서 여러 예술 장르들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것이다. 이것이 총체 예술이다. 음악만 보아서는 음악이 다 보이지 않고 미술만 보아서는 미술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곳이 빈이다. 음악을 잘 보려면 미술을 알아야 하고 미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또한 음악을 알아야 한다. 당신은 한꺼번에 건축과 음악과 문학과 미술을 들이는 풍요로운 경험에 몸을 떨게 될 것이다. 그곳이 빈이다. 빈 국제공항에 도착하면 보통 북서쪽의 서역으로 도착을 해요. 빈은 23개구로 나뉘어 있거든요. 링, 말 그대로 환상 도로에 에어싸인 안쪽이 1구이고 그 다음부터는 시계 방향으로 차례로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주요 관광 명소들은 이 링 안쪽 1구에 모여 있죠. 성벽으로 에워싸여 있던 구시가의 바깥쪽에 왕가의 별궁, 귀족들의 성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 남쪽 옆 벨베데레 궁전 주변을 가보겠습니다. 대작곡가들이 잠든 중앙 묘지부터 출발할게요. 한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일부였던 세르비아 출신의 기사가 모는 택시는 벨베데레 궁과 남역을 지나 교외로 달린다. 몇 개의 변두리 시가지를 지나고 거의 30분 이상을 달려 택시는 묘역의 제2문 앞에 선다. 돌아가는 길이 걱정스러운 나는 세르비아 기사에게 나올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습니까? 기다리는 요금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러자 그는 희색이 만연해 얼마든지 천천히 보고 나오세요. 기다리는 요금은 필요 없습니다. 미터기는 끄고 편하게 기다리죠. 라고 대답한다. 차에서 내리자 꽃가게가 두 곳 보인다. 의례 그러하듯 나는 꽃은 보지도 않고 대신 두 여주인의 얼굴을 먼저 본다. 나이가 더 든 할머니에게서 꽃다발 2개를 산다. 많이 사면 더 좋겠지만 손이 2개밖에 없다. 양손에 꽃다발을 든 나는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아침 중앙묘지의 큰 길을 천천히 걷는다. 겨울에 키 큰 가로수들이 드러낸 앙상한 가지들 사이로 아침 하늘이 서서히 드러난다. 걸어가면서 주변의 크고 작은 무덤들, 엄밀히 말하자면 비석들을 찬찬히 둘러본다. 길 저 끝에는 커다란 예배당이 있다. 중앙묘지의 가운데에서 망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천국행을 기원하는 자리다. 교회를 향해 가다가 중간쯤에 이르면 왼편으로 작고 소박한 나무 팻말이 눈에 띈다. 음악가들. 아마 베토벤의 묘가 먼저였을 것이다. 그런데 같은 빈에서 동시대를 살면서 그를 흠모했지만 말 한 번 섞어보지 못한 채 짝사랑으로 일생을 마친 슈베르트가 내가 죽거든 베토벤 선생님 옆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했다. 그래서 슈베르트의 묘가 베토벤의 묘 옆에 자리했다. 너무나 불행했던 그의 인생에서 소망이 실현되었던 유일한 일이 아니었을까? 그것도 죽어서 말이다. 모차르트는 전염병으로 죽은 뒤 생석회가루와 함께 커다란 구덩이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묻혔다. 그리하여 그는 변변한 무덤조차 없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모차르트의 추종자들이 그의 무덤, 아니 묘비만을 여기에 세웠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허묘다. 그의 묘는 베토벤과 슈베르트의 묘 사이에 세워졌다. 이리하여 가장 위대한 세 음악가들의 트라이앵글이 만들어졌다. 모차르트는 죽어서 오른편에는 베토벤, 왼쪽에는 슈베르트를 거느리게 됐다. 모차르트를 사랑한 베토벤은 그 옆에 묻혀 있고 베토벤을 흠모한 슈베르트는 또 그 옆에 묻혀 있다. 세 명의 위대한 음악가들은 죽어서 영원히 존경하고 흠모를 받는 관계로 이렇게 남아있다. 그 이후 브람스가 죽자 그 역시 슈베르트 옆에 묻혔다. 이제 점점 음악가들이 모여들게 됐다. 그들 주위로 그들을 사랑하던 후배들이 하나 둘 자리를 잡았다. 생전에는 가까이 가지도 않았고 가까이 갈 수도 없었지만 귀신이 되면 다들 격이 없어지나 보다. 우리는 귀신이 되기 전에 보다 허심탄회한 말들을 나누어야겠다. 브람스 옆으로는 요한 스트라우스 2세가 있다. 살아서 평생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하지 못했고 결국 독신으로 일생을 마친 브람스는 비석도 고독해 보인다. 반면 생전에 인기가 높았던 비네스타 요한 스트라우스 2세는 죽어서도 아름다운 여인들의 환대를 받고 있다. 그 뒤로는 그의 아버지 요한 스트라우스 1세, 그리고 그의 동생들인 요제프 스트라우스, 에두아르트 슈트라우스 등 일가가 포진하고 있다. 이제 그들의 묘지 뒤를 돌면서 주변을 살펴본다. 이름 찾기 게임이 시작된다. 옆으로 잘 뒤져보면 요제프 라너, 후고 볼프 등 곳곳에 있다. 이렇게 하여 음악가의 묘역이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다. 음악의 개혁가 슌베르크는 죽어서도 그들과는 떨어져 홀로 누워있다. 빈의 오랜 음악적 전통을 부인하고 개혁했던 그의 묘비도 정말 개혁적이다. 다른 이들 저편에서 또 무언가를 구상하고 있나 보다. 나는 들고 간 2개의 꽃다발을 슈베르트와 브람스 앞에 하나씩 놓는다. 그들은 둘 다 자손도 없다. 베토벤도 독신이었지만 죽은 이후로 인기가 좋아서 그의 묘비에는 늘 꽃들이 즐비하다. 굳이 내가 꽃을 놓지 않아도 그의 묘비는 풍년이다. 버스가 도착했나 보다. 일본 관광객들이 몰려 들어온다. 그들에게 중앙묘지는 필수 관광 코스다. 그들은 빈에 도착하면 바로 다음날 중앙묘지를 먼저 찾아와 음악가의 묘역에 헌화한다고 한다. 첫 아침에 중앙묘지를 찾는 그들. 음악회에서 나와 마주치게 될 그들은 벌써 진지한 결의에 찬 듯 보인다. 앞으로 펼쳐질 그들의 음악 여행에 감동이 함께하길 빈다. 어쩌면 나도 언제부턴가 그들을 흉내내기 시작했는지 모르겠다. 빈에 오면 도착한 다음날 아침에 중앙묘지를 찾곤 하니까. 그리고 만나는 것이다. 늘 갈증에 시달렸고 방황했던 내 청춘 시절을 순간이나마 감동과 격정으로 휘몰아치게 해주었던 브람스와 슈베르트를. 나는 그들에게 헌화하고 나의 빈 일정 동안 최고의 연주를 접하는 행운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원한다. 다음은 슈타트 파르크로 함께 가보실까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황금상이 있는 곳은 슈타트 파르크, 즉 시립공원에 해당하는 곳이며 빈에서 링슈트라세를 건설할 때 함께 조성한 계획된 공원이다. 1862년 링슈트라세의 동편을 따라 있는 도나우 운하의 지류를 가운데 두고 링을 따라서 길처럼 좁고 길게 공원이 조성되었다. 슈타트 파르크. 이곳에는 봄과 여름에 왈츠를 추는 무도장도 있다. 슈타트 파르크의 아름다운 남쪽 문과 가운데를 흐르는 개천 주변은 오토 바그너가 디자인한 것으로 건축학적인 가치도 높다. 하지만 역시 슈타트 파르크에서 최고는 정원도 무도장도 아니고 동상들이다. 물론 나는 맨 먼저 요한 슈트라우스 2세를 찾는다. 어릴 때부터 흠모하던 슈트라우스, 아니 황금상은
사진에서 보았던 것처럼 눈부신 황금을 두르고 여전히 세련된 포즈로 바이올린을 켜고 있다. 그와의 첫 해후는 감격적이었다. 세계에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도 하나같이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사진을 찍는다. 공원을 돌다 보면 커다란 개암나무 밑에 슈베르트 선생님이 앉아 있다. 바로 우리가 오랫동안 보아왔던 슈베르트의 모습이다. 슈베르트는 특유의 동그란 안경을 낀 채 한 손에 악보를 들고 시선을 멀리 던지고 있다. 비만한 그의 몸은 앉아 있어서 더욱 그렇게 보인다. 바이올린을 들고 서 있는 슈트라우스의 날씬한 허리를 우리의 진중하고 비대한 작곡가는 흉내낼 수 없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나는 슈베르트 선생이 더 좋다. 나도 나이가 든 게다. 숲속에는 우리가 알만하거나 또는 알 수도 없는 여러 위인들이 살고 있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브루크너의 동상이다. 노력에 노력을 경주하며 완성된 형태의 교향곡을 위해 일생을 바친 진지한 예술가. 그의 동상은 일부러 찾아두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진가를 보여주지 않는다. 그의 음악처럼. 슈타트 파르크와 주변의 모든 동상들은 꼭 자신의 성격에 맞는 장소에 있는 것 같다. 깐깐한 베토벤은 다른 음악가들과 함께 있기 싫어서 따로 나와 앉아 있고, 게다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자신을 올려다볼 길가에 앉아 있다. 다른 음악가들도 모두 기막히게 적당한 위치에서 자신만의 자세를 뽐낸다. 그들은 이곳에서 함께 하지만 예술가들답게 동상들조차 여전히 각자의 향기를 내고 있다. 슈타트 파르크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늘 그리워하는 공원이 아닐 수 없다. 사계절이 다 좋다. 나는 여름은 제외하고 봄, 가을, 겨울에 이곳을 지나다녔다. 봄의 아름다운 꽃들과 가을의 낙엽들, 겨울의 흰 눈과 찬 공기들까지 너무나 좋았다. 나는 빈에 가면 매일 아침 이곳을 걷고 빈을 떠나면 매일 아침 서울을 걸으면서 슈타트 파르크의 바람을 추억한다. 오늘 귀로 듣는 여정 어떠셨나요? 음악이 미술이 되고 문학이 오페라가 되는 예술의 도시라는 말이 조금 실감이 나시나요? 내일은 벨베들의 궁전으로 들어가 볼게요. 내일도 함께해요.